안녕하세요. ESG 컨설턴트 과정 맡게 된 전유현입니다. 여러분, ESG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요. 들어봤는데, 대충 개념이, 지금 요새 추세 세 가지 중요한 경영 요소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가장 요새 뜨는 핫 이슈구나라고 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아마 세분화해서 그 인지층을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요. ESG 여러분, 이 용어를 지금 알고 가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대로 뭐 회사에 계속 일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신다. 굉장히 달라질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ESG를 아는 사람과 ESG를 모르는 직장인으로 이제 구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은 행운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몰입감을 갖고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강의, ESG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중요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ESG의 그 개념과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ESG가 뭘까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ESG라는 거는 크게 보면 여기 environment입니다. environment, 환경. 그 S는 social. 네, 여기 한번 쏠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환경,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예. social은, CIAL. society라기보다 social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CSR 할 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할 때 그 social이라는 용어로 약어로 된 게 S라고 돼 있습니다. G는 governance. 예, 써보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 governance. 보통 지배구조라고 용어를 표시하는데 지배구조라는 용어보다는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계된 지배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지배구조하면 너무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용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이 세 가지 용어의 결합어가 과연 결국 ESG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ESG.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라고 보통 하는데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추세는 우리 기업을 영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지구의 환경 그리고 지구의 전반적인 사회적 그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 이 속에서 우리가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전문가들이 ESG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다. 지구는 지금 이렇게 온실가스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황폐화에 간다면 과연 기업이 거기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지금 시점적으로 사후에는 우리가 기업인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전 지구적인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SG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ESG라는 거는 지구, 사회 환경에 영속적인 그런 가치를 생각해야 할수록 그런 기업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 즉,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지구 환경,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은 이제 비례되는 개념으로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요새 기업들은 매년 연말에 뭐 분기별로 이 재무제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지금은 이런 양적인 지표 이외에 단기 성과 같은 것만 갖고는 그 기업의 영속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제 소비자들과 함께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이런 재무적인 정량적인 지표와 더불어 지금은 정성적인 ESG라는 그 지표도 같이 공시를 하게끔 추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Sustainability Reporting, SR 보고서도 이제 같이
여기에 부속돼서 발표하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ESG의 아까 구성 요소를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소비하는 순간부터 폐기, 재활용할 때까지 그 전체 과정으로 환경을 얘기를 하죠. 보통 여러분 환경하면은 어떤 용어 많이 생각나시나요? 네,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죠? 그리고 이걸 포함한 뭐 메탄도 있고요, 탄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구에 이제 온실가스로 이제 굉장히 지구 대기권에 머물러 있으면 소비자로서 또는 기업으로서 사회 구성 전체 구성원들이 힘든단 말이죠. 지구의 생태계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고객의 손에 우리가 제품을 전달한 이전부터 기업이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 돼요. 협력업체, 구매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그 과정부터 전체적인 이 소비자의 폐기되는 순간까지 소비 과정 전체에 보통 우리가 공급망이라고 하죠. 공급망 전 과정에 이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environment, 환경이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소셜이라고 했죠, 아까? 네. 어떤 분은 society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로는 social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네.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기업이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뭘 의식해야 될까? 왜 필요할까? 네, 필요하죠. 왜? 기업이 영업을, 생산을 잘 하려면 그 사회적인 전방위의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유지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 관점에서의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을까요? 네, 기업 내부에는 근로자가 있겠죠. 네, 직원들, 근로자가 있고 기업 외부에는 공급업체 공급망, 구매업체, 협력업체 직원들도 A라는 어떤 특정 기업 입장에서는 다 포함해서 이제 이해관계를 잘 돈독하게 다져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소셜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망과의 거래 관행, 뭐 대금 같은 데서 가불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공급업체. 그 다음에 소비자,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대상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도 우리가 신경 써서 사회 구성 요소로서 의식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소비자. 그 다음에 넓게 보면 지역사회 공헌, 네,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지역사회 전반에도 특히 그 기업이 뭐 생산 공장이 있다가 뭐 생산 공장 주변에 그 동네, 그 지역사회에서도 폐수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사회 윤리적인 기업의 뭐 문제가 되는 이슈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이라는 개념 생각하실 때는 꼭 기업 입장에서 이해관계자 전반을 다 포함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도 중요한 ESG의 두 번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했잖아요. environment, social. 마지막 뭘까요? ESG. 맞습니다. G는 제가 아까 영어로 풀었으면 뭐라 그랬죠? 네, 여러분 G 하면 governance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외우기가 어려운데 계속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자연히 익혀지실 거예요. governance하고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니까 지배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은 뭐냐면 기업이 의사결정을 기업 내부에서 할 때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 네, 그게 굉장히 기업 경영에 중요하다. 그게 투명해야지 기업 외부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환경과 사회는 기업 바깥 동네에 대한 내용이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야 될 것은 그 기업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뭐 경영진이 주로 사실은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네, 대기업이나 제대로 된 기업은 오너가 포함된 경영진 위주의 경영에만 의사결정을 맡기지 않고요. 이사회에서 주로 이제 최종 의사결정,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죠. 여기에 감사도 포함돼서 감시의 권한도 하게 되고요. 또 요새는 준법 감시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네, 준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런 팀을 자체적으로 웬만한 기업에다 두고 있죠. 네, 그런 게 전부 다 이 투명한 의사결정, 즉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꾸 제가 이제 중복이 되죠? 여러분 이제 뭐 익히게 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environmental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환경하면 그냥 보통 명사로 외우시는 그 단어라면 environment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S, social, governance. 네, 요 ESG. 자, 여러분 제가 대충 좀 설명은 드렸는데 environment 환경 보면 주로 어떤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 요새 기업의 뭐 온실가스, 탄소 배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 환경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구나.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네, 기후를 변화시킬 만큼 지금 탄소 배출량,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업이 생산 과정이라든가 전체 기업 공급망 과정에서 많이 이게 배출되니까 온실가스, 네, 대기에 더워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오염시키고 따라서 생태계도 뭐 여러 가지 동물의 종류도 이제 한정적으로 줄여져 감소되고 있고요. 생물의 다양성을 해치게 된다는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생태계를 교란시킴으로써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죠. 네. 그리고 자원이나 폐기물.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결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다 하고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바다로 들어가는 토양을 들어가서 플라스틱이 지금 전 세계 토양이 엄청나게 녹아가면서 우리 수질 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고기에게 어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결국 다가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해서 탄소 배출량을 최대로 줄여가면서 하자. 이런 생산 과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셜로 보면, 소셜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해관계자, 기업이 대내외에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잘 다스리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 외부에,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고객들에 대해서도 고객 정보를 보호한다든지, 고객 개인 프라이버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 관계, 뭐 공급망 관리, 협력업체라든가 아니면 배송, 물류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그리고 물류 과정에 있는 그 직원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노동자를 또 활용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따져본다는 것이 이 소셜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네, 이런 부분이 소셜이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governance. 자, 굳이 우리말로 표시하면 보통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네, 지배구조라고 했는데 지배구조라기보다는 방점이 어디 더 있냐면 투명한 의사결정이 되는 지배구조인가? 그때도 지배구조라는 것보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투명한 이런 과정을 위해서 과연 그 기업의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들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이사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경영진, 오너, 사장 위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지 않는지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까요? 네, 감시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 밖에서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이런 이사회라든가 감사위원회, 경영진 아니면 뭐 이런 로비나 외국에서는 뭐 로비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인 경영 활동은 인정돼 있지만 뭐 이런 과정에서도 제대로 돼 있는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팀이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은 다 있지 않습니까? 기업 내부에 여러 가지 하는 대외적인 활동들이 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기업 내부에서 뭐 직원들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감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만큼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과연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 전문가 과정을 여러분이 습득을 하시고 일종의 자격증의 권한을 갖고 기업에 취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만큼 기업에서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ESG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요소가 기업이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원천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자에게 시작이 됩니다. ESG가 기업에서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주체는 바로 이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얼마나 ESG를 제대로 경영에 반영해서 사회적인, 환경적인, 지배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정말 깨끗하게 경영을 하느냐를 판단하면서 이 기관 투자가들도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는 뭐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지분을 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투자자들의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ESG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가만히 투자자들이 봤더니요. ESG를 잘하는 기업들이 중장기 성장에 대한 보장성도 있고 영업, 경영을 잘 하더라는 걸 지금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투자자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나 B2B의 고객사들도 앞선 기업에 ESG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B2B 고객이면 그 회사에 납품을 하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구매업체, 협력업체에 ESG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같이 사슬 연결돼서 ESG를 부품업체에서 ESG를 요구받으니까 ESG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자기네 생산이나 경영 과정에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회사도 다시 소비자에게 이제 제품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는 거꾸로 이 제품을 만든 기업이 얼마나 사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인가를 따져가면서 요새는 구매를 한다는 거죠. 특히 MZ 젊은 층, MZ 세대라고 하죠. 이 층들이 ESG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 가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ESG라는 부분을. 그 다음에 신용평가기관. 네. 이 세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마 대출을 기업 은행으로부터 하려면 신용평가 등급을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이제 ESG를 이 기업이 자기네 지표를 볼 때 이 기업은 ESG 평가 점수가 높아. 그러니까 대출 이자도 낮추고 담보력이 있으니까 대출도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부도 ESG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와 규제, 인센티브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이유 대충 이해되시나요? 네. 자, 얼마나 중요하길래 글로벌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네.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이런 유명한 기업들은 자기네 회사에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 공급업체, 협력업체에다가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ESG죠, 한마디로. 여기는 사회적인 이런 부분이네요. 인권, 근로환경, 사회보호, 환경. 이 environment, social 이런 부분을 자기네 제품에 이 거대 글로벌 업체에 얼마나 많은 부품 공급업체가 있겠어요. 원재료 협력업체들이. 이 업체들이 이제는 이 애플이나 네슬레 같은 회사에 자기네 부품을 납품하려면 그 제품에 ESG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납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글로벌 기업들이 따져가면서 이제 부품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겠다.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EU예요. 유럽연합체죠. 이 EU라는 전체 유럽의 대부분의 거대 업체들은 동남아시아라든가 해외에서 유럽에 수출될 때 그 수출 품목에 생산 과정 자체 ESG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ESG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수출을 허용하겠다. EU에서는 그렇게 이제 입법화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실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 통과되는 것도 있네요. 독일에서는 23년부터 이제 공급망
해외 수출해 오는 품목에 대해서 그 업체가 얼마나 ESG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를 실사를 해서 수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SK나 현대나 이런 업체들이 유럽에 수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실사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업체들은 자기네 회사의 ESG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 거대 국내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 중견 국내 업체들도 ESG를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꾸로 지금 물리는 거예요. 예, 삼성에 납품을 하는 중소, 중견 업체들도 ESG를 잘해야지 삼성에서 받고, 삼성은 또 유럽 수출하려면 역시 자기네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 자체도 ESG 경영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게 물고 물리면서 ESG가 동반 상승하는 그 중요성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기업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국내 현황을 볼까요? 국내 현황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거대 큰 대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은 국내 자체 사업장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대상으로도 ESG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시스템, 뭐 작업 환경, 만약 이 회사 내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있다. 근로자 숙소도 얼마나 인권에 문제 없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EU나 해외 업체에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ESG 할 때 S의 소셜 차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관리해야 될 부분이 지금 기업은 굉장히 넓게 이해관계자 전체를 포함해서 물론 환경 탄소 배출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소셜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가면서 네, 경영을 해야 되는 시대에 봉착해 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기관 투자가들 굉장히 모수가 많은 모집단에 가까운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미 75%, 4분의 3 정도는 투자를 이제 좀 꺼린다. ESG가 낮은 기업에서는 생각해 보겠다. 그 기업이 단기적인 성과가 얼마나 좋게 나와도 중장기적인 보장을 하기가 힘들다. 왜? ESG가 점수가 낮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로부터 굉장히 시작된 이 ESG의 중요성이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현황 한번 다시 보면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정부의 그 많은 부처별로 각 부처별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해당 부처별로 공공기관에도 이제 ESG 경영을 잘하는 걸 따져보겠다. 거기다가 공공부처별, 각 정부 부처별 또 조달하는 많은 R&D 뭐 관련된 사업체라든지 국내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겠다. 입찰할 때 정부 어떤 프로젝트 이제 입찰할 때도요, ESG를 가점에 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하려면 정부 사업에 뛰어들려면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견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조달청, 환경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정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 여러분이 지금 아마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 ESG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직원들에게 뭔가 교육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벤트도 하고 뭔가 요구도 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ESG 컨설턴트 과정을 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면 분명히 유리한 일자리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실 거다. 저는 강조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ESG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글로벌, 국내 상황 다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지금까지 따라와 보시니까 중요하구나.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네. ESG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겠죠? ESG. E는 뭐의 약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좋습니다. 환경. 이거는 다 따라오실 것 같아요. environment.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가운데 있는 S는 뭐의 X자예죠? 네. ESG의 가운데 요소는 S, social. 사회. 사회적이라는 social이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네. 마지막이 조금 애매하다 그랬죠? G는 네. governance. government 할 때 governance. 우리말로 하면 지배 구조, 이 지배 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는 지배 체제인데 기업의 지배 구조에는 경영진, 이사회, 감사회, 여러 가지 주주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그 대상입니다.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증하는 지배 구조, 의사결정 과정 이게 바로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두시면 여러분 ESG 구성 요소 누구한테 설명할 때 단번에 여러분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